자, 이제 멈추시고 화면 볼게요. 같이 한번 해볼 겁니다. 리스트 기능에 검색 기능을 추가하는 로직을 좀 더 짜볼 거고, 일단 현재로서 우리의 리스트 기능은 그냥 게시물 전체 리스팅 다 긁어와서 보여주는 것밖에 안 하고 있어요. 여기에 이제 뭐 제목 같은 걸 사용해서 검색어를 입력했을 때 그 검색어가 포함되어 있는 친구들만 가져오는 그런 기능이겠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게시판에서 흔하게 볼 수 있는 기능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미 해보셨던 기능이니까 바로 한번 진행을 해볼 건데, 자, 일단은 이 리스트라고 하는 기능에서 검색어를 입력을 할 거다 라는 사실부터 우리는 무조건 하나 하고 가야 돼요. 코드를 뭐 하나를 고치고 가야 돼요. 뭘 고쳐야 되죠? 여기만 국한되어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우리가 짰던 코드 중에서 이 아티클 리스트라고 하는 기능, 원래의 기능인데 여기다 이제 검색어라는 걸 추가로 입력을 받을 거잖아요. 근데 입력을 받을 수도 있고 안 받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는 일단 얘부터 고치고 가야 돼요. 얘. 이거부터. 이걸 고치지 않고서는 우리는 아티클 리스트라고 하는 기능에다가 검색어를 입력했을 때 명령어를 타고 들어올 수가 없어요. 그쵸? 이유는 간단하죠. 이퀄스는 완전히 일치해야만 통과시켜 줄 거니까. 근데 이 리스트 기능, 그러면 지금 이거를 가지고 이런 식으로 고민해 볼 수 있습니다. 리스트 원래 있던 기능을 그냥 두고 검색어를 입력하는 그 기능을 새로 아예 팔까? 이런 생각을 해볼 수도 있어요. 근데 사실 그럴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이거는 지금 이렇게 새로 파는 과정은 사실 뭐 그렇게 먼저 새로 파놓고 나중에 보니까 합쳐도 되겠네? 라고 하고 합친다면 돼요. 괜찮은데 이제 결과론적으로 말씀을 드렸을 때 결국 이 리스트라고 하는 기능에다가 검색어 기능 하나 추가하는 건데 새로 기능을 팔 필요는 전혀 없다. 그거는 진짜로 불필요한 기능이 된다. 라고 일단 결론을 지어놓고 저는 얘를 바꿀 겁니다. equals가 아니라 start with로. s가 없구나. start with. 그럼 이제 아티클 리스트로 시작하면 일단 얘를 타겠죠. 아티클 컨트롤러에 가서 show 리스트를 실행해 라는 명령 이쪽으로 들어오게 될 거예요. 이 뒤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는 우리가 아직 건드린 게 없기 때문에 이제는 이렇게 해도 들어올 거고요. 이렇게 해도 들어올 거고요. 이것만 쳐도 당연히 들어올 거고 여기다가 검색어를 쳐도 사실 들어와요. 이건. 그렇죠? 이건 당연한 거죠. 얘로 시작을 했으니까 이제 무조건 들어올 수밖에 없는 상태가 됐어요. 자, 일단은 이 상태를 만들어 놓고 시작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코드를 좀 고쳐 볼 건데 자, 일단 우리가 그동안 뭐 디테일이든 모디파이든 딜리트든 뭐가 됐든 다 똑같습니다. 명령어가 있고 그 뒤에 입력되는 이 친구를 잘라내기 위해 뭘 썼죠? 네, 스플릿이라고 하는 걸 사용을 했고 스플릿을 사용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 메서드들이 뭘 받고 있어요 지금 얘네들은? 네, 명령어 입력받은 cmd라고 하는 친구를 받고 있죠. 근데 얘도 지금 그거 비슷한 거 해야 되잖아요 일단. 그럼 얘도 cmd를 받아야겠네요. 이게 필요하니까. 그래서 받습니다. change 파라미터 해주고 cmd라는 걸 사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 추가. 자, 그리고 나서 게시글을 실제로 가져오기 전에 여기다가 string search 키워드라고 하는 변수를 하나 만들 거고요. 얘한테는 명령어에서 서브스트링을 통해 잘라낼 거예요. 원래 서브스트링에는 이거 써보신 적 있나요? 서브스트링? 네, 문자열 스트링 타입의 변수에서 사용할 수 있는 그냥 만들어져 있는 버튼 중에 하나인데 이 친구는 글자를 자르는 역할을 하겠죠? 인자가 하나일 때는 그 하나의 인자 숫자부터 그 번호 인덱스부터 뒤에까지 다 잘라오는 거고요. 인자가 두 개일 때는 시작하는 부분과 끝나는 부분을 지정할 수 있는 그런 메서드로 만들어져 있어요. 근데 제가 여기다가 지금 숫자를 넣어야 되는데 지금 이거 쌍따옴표를 찍어놨단 말이죠. 그럼 여기다 숫자를 바로 넣을 생각이 없습니다. 자, 어떤 식으로 갈 거냐면 이렇게 갈 거예요. 제가 이걸 이런 식으로 쓴 이유는 이거 숫자 세도 돼요. 숫자 세서 몇 번 인덱스부터 라고 우리가 판단해도 되거든요. 숫자 세는 거 귀찮아서 이렇게 쓰는 거예요. 숫자를 셀 필요가 없잖아요, 우리는.
이거 어느 세월에 이거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세고 있습니까? 물론 뭐 세는 거 어려운 일은 아니지만 그냥 이렇게만 해도 어차피 같은 의미로 사용이 될 거니까 저는 그래서 숫자를 세지 않고 이렇게 갈 거고요. 근데 이렇게만 놓으면 리스트 뒤에 우리가 보통 명령어 입력 받을 때 디테일까지 하고 한 칸 띄고 그 다음 입력 받죠. 그래서 스플릿으로 이 띄어쓰기를 기준으로 잘랐기 때문에 이렇게 잘려서 얘가 또 사용할 수 있는 상태였잖아요, 보통. 근데 지금 우리가 이거 가지고 잘랐어요, 서브스트링으로. 스플릿이 아니라. 이렇게 했을 때는 리스트까지 입력하고 검색어를 바로 붙여야, 띄어쓰기 안 하고 붙여야 이 검색어를 통으로 가져올 수 있단 말이에요. 지금 형 상태가 그래요. 근데 사실 띄어쓰기를 한 칸 해줘야 우리가 좀 더 실제로 사용할 때 사용자들도 불편함이 없을 거고, 이런 매뉴얼을 작성해 놓는다면 이게 좀 더 깔끔하게 나오는 형태일 거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띄어쓰기를 생각을 해야 돼요. 자, 뭘 건드려야 돼요? 랭스 뒤에 더하기 1. 자, 이거는 어쩔 수 없이 숫자를 세야 되겠네요. 0, 1, 2, 3, 4, 5, 6, 7, 8, 9, 10, 11이에요. 아티클 띄고 리스트라고 하는 애는 제가 지금 0부터 시작을 했죠? 총 11까지 인덱스를 가지고 있어요. 이 스트링 타입도 당연히 문자 배열이었기 때문에 앞에서부터 하나씩 인덱스를 가지는 거 아시죠? 그리고 우리가 이제 서브스트링 사용할 때 이거 아마 얘기 들으셨을 분들도 있을 텐데 11개를 그리기엔 좀 많으니까 5개를 놓고 보죠. 이렇게 놓고 보겠습니다. 예를 들어 안녕하세요가 들어있어요. 이런 식으로 문자벨이 이렇게 값이 저장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0번, 1번, 2번, 3번, 4번 인덱스를 가지게 되겠죠, 얘는. 자, 이런 식으로 만들어지는데 우리가 지금 현재 제가 원하는 결과는 이런 거예요. 가정을 하는 건데 원하는 결과는 하세요를 얻고 싶어요. 서브스트링을 사용해서. 그러면 서브스트링 쭉 써주고 바로 열고 인자를 몇 넣어야 돼요? 여기 몇 들어가야 돼요? 1? 여긴 2가 들어가야 돼요. 2가. 자, 이거 개념적으로 생각했을 때 이 그림만 놓고 보면 사실 이해가 그렇게 잘 되지는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조금 다른 방식으로 접근을 해볼 겁니다. 자, 그리고 실제로 이 이론이 맞아요. 이 개념이 맞아요. 우리가 배열 같은 거 다룰 때, 리스트 같은 거 다룰 때 인덱스가 방번호 역할이었기 때문에 제가 방 안에다가 이렇게 그렸어요, 사실. 근데 진짜 엄밀히 따져보면 인덱스라는 애는 여기에 있는 애예요. 여기가 0번이고요. 여기가 1번이고요. 여기가 2번이고요. 여기가 3번이고 여기가 4번이에요. 이렇게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공간이라고 하는 그 공간의 맨 앞에 위치하고 있어요. 그래서 자, 얘는 이렇게 이제 여기가 0, 1, 2, 3, 4가 됩니다. 방 안에 있는 것과 방 밖에 있는 거의 차이가 이거예요. 자, 저는 여기다 2를 넣었죠. 그럼 2번 인덱스부터 뒤에 있는 마지막까지를 가져와라 라고 하는 건데 지금 현재 2번 인덱스부터니까 여기부터 뒤로 다 가져와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세요가 나오거든요. 자, 똑같은 개념인데 인자를 한번 2개를 넣어 보겠습니다. 자, 여기다가 4까지 넣었어요. 2,4를 넣었어요. 그러면 예상 결과는? 네, 요가 안 나오죠. 이 개념 때문에 그래요. 자, 여기가 4였으니까 이 개념대로 보자면은 2번부터 해서 2번 인덱스부터 여기부터 4번까지예요. 그럼 지금 제가 이렇게 그려놓은 이 상황, 이 안쪽에는 2번과 3번 인덱스밖에 안 들어있죠. 얘네밖에 안 나와요. 요가 안 나옵니다. 근데 아까 전에 우리가 인덱스가 이렇게 앞에 있다는 생각을 못하고 그냥 방 안에 들어있다고 생각하면 2번 인덱스부터 여기부터 4까지 하면 하세요가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이렇게 이해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인덱스는 방의 맨 앞에 최상단에 최상단? 어쨌든 앞에 위치를 하고 있는 상태로 개념이 있고 이 인덱스를 가지고 시작과 끝을 따질 때 우리가 항상 이걸 고려를 해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럼 다시 우리 상황으로 돌아와서 이제 아티클 리스트가 총 11번째 인덱스가 t라는 글자로 끝나는데 제가 지금 그러면은 이 랭스를 따져가지고 이 안에 인자를 넣었다는 얘기는 11번 인덱스부터 뒤에까지 싹 다 가져와 라고 한 거죠.
그쵸? 자, 그러면 이걸 그리긴 해야 되겠네요. 이해를 돕기 위해서. 자,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11개니까 10개의 선을 그려야 돼요.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자, 아, 티, 클, 이고, 리. 하나를 더 그렸어야 되네요. 스. 그리면 되죠. 트. 자, 이렇게 들어가 있고, 지금 우리가 이 뒤에 추가로 검색어를 입력받는다라고 했을 때, 한 글자를 입력받는다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럼 띄어쓰기 한 칸, 여기다가 검색어, 이렇게 입력을 받는다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자, 그럼 따져봐야죠. 여기가 0번, 1번, 2번, 3번, 4번 쭉 가서 5, 6, 7, 8, 9, 10, 11 이죠. 그리고 여기가 12, 13이 될 거예요. 자, 그러면은 지금 현재 상황으로 봤을 때 제가 이 랭스, 아까 제가 랭스를 11이라고 말씀드렸나요? 랭스는 12죠. 랭스는 12에요. 이거 사라졌네. 자, 랭스는 마지막 인덱스 번호가 아니라 1부터 시작을 할 거니까 길이는 우리가 인덱스로 따졌을 때 t가 11번째 인덱스에 존재하는 거고 얘의 길이는 12가 맞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이 인자로는 지금 12가 들어가 있는 상태예요. 아까 말씀 잘못 드린 것 같아서 하나 확인하고 그 상태로 지워졌으니까 다시 여기 0부터 시작해서 여기가 11번째 인덱스고 12번째, 13번째 인덱스가 되는 겁니다. 자, 이 상태에서 우리가 12라는 인자를 넣었으니까 12번 인덱스부터 뒤에 있는 모든 걸 가져와 라고 한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던 개념을 활용해서 방금 배운 걸 활용해서 여기서부터 뒤에 있는 거 싹 다 가져와 이 얘기한 거죠. 그럼 지금 얘는 이 띄어쓰기 한 칸은 검색어에 붙어 있겠네요. 이거 실제로 눈으로 확인해 볼 수 있어요. 우리가 이렇게 만들어 놓고 찍어보면 됩니다. 서치 키워드를 찍어보는데 얘를 그냥 찍어보면은 보는데 헷갈릴 수 있으니까 물론 그냥도 볼 수 있겠지만 이걸 넣어서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자, 저는 지금 띄어쓰기 한 칸 하고 콜론 나오고 띄어쓰기 한 칸이 더 있죠. 자, 이 띄어쓰기 다음부터가 서치 키워드에 해당하는 내용들이에요. 이렇게 한번 쳐봤다고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 띄어쓰기 하나를 포함하고 있죠. 지금 여기까지가 앞에 있는 문자열로 출력된 거고 이 뒤에가 실제 서치 키워드의 출력 결과인데 띄어쓰기 한 칸 플러스 ASD, ASD가 출력이 된 거잖아요. 그 말은 서치 키워드라는 변수한테 실제로 이 띄어쓰기까지 들어가 있을 거란 얘기니까 그럼 올바른 검색이 되나요? 안 되겠죠. 그럼 우리 이거 아까 말씀하신 게 여기다 플러스 1을 넣는 거였어요. 자, 그러면 일단 지금 당장은 문제가 없어요. 지금 당장은 문제가 없죠. 자, 그쵸.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는 겁니다. 얘는 존재하지 않는 앤데 어떻게 잘라요? 뭐라고 해야죠.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방식은 안 돼요. 이 방식은 안 되고 우리가 리스트만 쳤을 때에는 원래 만들어놨던 기능대로 리스트가 나와야 되고 리스트에다가 띄어쓰기하고 검색어를 입력하면 그 검색어를 포함된 결과를 보여줘야 되는 상황인데 지금 이렇게 해버리면 한쪽 기능이 막혀버리잖아요. 그럼 의미가 없는 거죠. 이러면 안 됩니다. 자, 근데 우리는 사실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 이미 다 알고 있어요. 지금 문제점이 이 리스트 뒤에 띄어쓰기 한 칸을 하고 검색어를 입력을 했을 때 이 검색어에 띄어쓰기가 포함되는 게 문제죠. 어디에? 앞에. 우리 앞뒤 공백 제거 배웠잖아요. 네, 트림. 그래서 이 서브 스트링을 한 결과를 트림으로 한번 잘라내면 앞에 있는 공백, 뒤에 있는 공백 무시할 거니까. 그럼 우리가
이 상태로 다시 이렇게 했을 때 이젠 더 이상 띄어쓰기 한 칸이 더 들어가지 않잖아요. 트림으로 잘랐으니까. 그럼 우리가 진짜 검색하고 싶은 키워드를 올바르게 뽑아낼 수 있겠죠. 그리고 이렇게 만들어 놨다면 그냥 리스트만 쳤을 때는 얘가 결과가 그냥 없다고 나올 거니까. 여기 지금 보시면 커서가 드래그가 안 되죠. 뒤에 공백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아무것도 없다는 얘기죠. 문제가 없죠. 그래서 우린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할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이런 게 난 쓰기 싫어. 그럼 여기다 그냥 10이 넣는 건데 이거 숫자 세는 거 귀찮으니까 이렇게 하면은 훨씬 더 우리가 편하게 접근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일단 서치 키워드를 뽑아내는 과정은 이렇게 처리를 할 거고요. 그리고 이제 검색어에 대한 서치 키워드를 뽑아냈기 때문에 얘는 이제 지울게요. 출력은 이 친구를 뽑아냈기 때문에 얘를 활용해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게 뭐예요? 네, DB 어쨌든 이제 이 쇼리스트라는 메서드가 실행될 때 지금 현재로서는 여기 이 쿼리가 날아가서 조인된 결과로 네임까지 작성자 명까지 가져오는 쿼리가 날아가고 있어요. 근데 여기다가 이제 뭐가 추가돼야 돼요? 우리가 방금 뽑아낸 서치 키워드라는 친구가 가지고 있는 값을 얘한테 줘서 너 이거 가지고 조건 한번 따져보고 쿼리 결과 주면 안 돼? 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면은 검색어가 없을 때에는 그 검색어를 포함하는 쿼리를 안 넣으면 되는 거고 검색어가 있을 때에는 넣으면 되는 거고 일단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있을 때와 없을 때 쿼리를 두 개 짜야 되나요? 왜 굳이일까요?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우리가 조인을 한 다음에 여기다 웨어절 쓸 수 있는 거 아시죠? 네, 이렇게 써서 조건을 따질 거예요. 타이틀이라고 하는 그 컬럼이 가지고 있는 값을 가지고서 이제 검색 기능에는 like라고 하는 함수가 있습니다. 이 친구를 사용을 해서 우리가 이제 받아온 이거는 그냥 하나 보여드릴게요. 아이고. 여기는 서치 키워드를 아직 안 넘겨줬기 때문에 그냥 쓰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넘겨받은 애가 있고 얘가 이제 물음표 자료로 치환될 거고 실제로 검색할 때 라이크 검색 쿼리는 그 DBMS 안에서는 이렇게 쓰는 게 맞아요. 근데 지금 요거는 지금 자바니까 문법상 잘못된 거긴 한데 어쨌든 이건 제가 조금 이따 말씀드릴 거고 이런 식으로 넣어서 쿼리를 짤 수 있어요. 그럼 얘가 만약에 아무것도 안 들어있대요. 공백이래요. 아무것도 서치 키워드 입력 안 한 상태로 뒤로 넘어오면 얘는 공백으로 오니까 그렇죠? 왔어요? 이 쿼리에 치환돼 들어가겠죠 공백으로. 그러면 사실 이 쿼리는 영향이 없는 애예요. 아무것도 거르지 않을 거니까. 그냥 이렇게 써도 큰 문제가 되진 않는다라는 거예요. 근데 사실 이 쿼리 한 줄을 추가하는 행위 자체도 할 필요가 딱히 없어요. 검색어가 없으면. 자, 서치 키워드가 존재하지 않는 상태일 때는 이 한 줄이 의미가 없는 코드죠. 그러면 존재하지 않을 때는 이 한 줄을 빼는 게 좋잖아요. 근데 존재할 때는 필요하죠. 그럼 이 두 상황을 놓고 쿼리를 하나 더 짜야 되느냐 이거였는데 결론은 일단 안 짜도 된다예요. 따로 하나를 더 할 필요는 없다 였어요. 근데 왜 그게 가능할까요? 그렇죠. 지금 우리가 이 쿼리를 조합시키는 이 DAO라는 파일은 자바죠. 여기는 이제 SQL YOG라는 공간이 아니에요. 우리가 쿼리를 실행하는 여기 공간이 아닙니다. 여기선 if 같은 거, 여기도 if가 있지만 좀 달라요. 살짝 다른데 어쨌든 우리가 자바에서 알고 있는 조건, if 여기선 못 쓸 거 아니에요. 근데 여기는 자바잖아요. 쓸 수 있겠네요? 여기서 따져보면 된다라는 겁니다. 따져보고 너 서치 키워드 존재해? 그럼 이 쿼리도 포함시켜줘 하면 되잖아요. 그런 식으로 할 거기 때문에 쿼리를 하나 더 늘릴 필요가 없다라고 결론을 내린 거고요. 지금 일단 넘겨주는 적이 없으니까 넘겨줘 보죠. 얘를 넘겨주고 그럼 서비스에서도 파라미터 추가해주고 여기서도 넘겨줘야죠. DAO까지 가서 받았으니까 이제 쓸 수 있고 자 그리고 조건은 서치 키워드라고 하는 이 친구의 랭스가 얘가 0보다 클 때만 얘가 0보다 크다는 얘기는 뭐라도 검색어가 하나라도 입력이 되어 있는 거니까 공백만으로 넘어올 수 있나요? 띄어쓰기 한 칸? 못 넘어오죠. 우리가 트림으로 이미 공백을 빼버렸으니까 만약에 지금 이렇게 해놓고 우리가 명령어를
댓글 리스트 해놓고 이렇게 해서 넘겼다면 이건 그냥 일반 리스트랑 똑같은 결과를 뱉어주는 게 맞죠. 아무것도 입력 안 한 거니까. 트림 때문에 잘릴 거니까. 그런 상태를 지금 추구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서치 키워드 넘겨줬고 그거 가지고 따져볼 거고, 그럼 얘가 있을 때에는 이 쿼리가 추가가 될 거고요. 없을 때에는 이게 실행이 아예 안 될 거니까 이 쿼리는 이 코드 한 줄은 없는 거랑 똑같은 거니까 그냥 날아갈 거고. 그럼 되겠죠? 그럼 그 결과를 얘가 받았어요. 자, 아티클스라는 애가 그 결과를 돌려받았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 얘를 통해서 지금 밑에 있는 코드는 게시글이 있는지 없는지 판단하고 없을 때 없다, 있을 때 보여준다 이거죠. 사실 여기서 멈춰도 괜찮습니다. 자, 그냥 리스트 잘 나오고요. 지금 하필 제목이 둘이 거의 똑같네요. 이거는 제가 하나 바꿔버리죠. 일단 하나 쓰자 그냥. 자, 이렇게 썼어요. 그 다음에 리스트에서 W가 들어가는 걸 찾겠다 라고 하면 뭐라 하네? 확인을 해보죠. 아, 저거겠구나. 자, 누구의 타이틀인지. 얘도 추가가 되려면 이거 조인 상태니까 넣어줘야 되잖아요. 그리고 사실 얘는 그렇게 문제가 되진 않았던 상황이에요. 왜냐면은 멤버한테는 타이틀이라는 컬럼이 없어서 사실 이거 자체로는 큰 문제가 안 돼요. 근데 우린 이걸 명확하게 해주는 게 좋아서 그냥 넣은 건데, 지금 얘가 뭐라 한 이 에러는요, 얘 때문이에요. 얘 때문에. JDBC 커넥터를 사용할 때, 혹은 여러분들이 나중에 마이바티스를 사용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like 검색이라고 하는 이 기능을, 이 쿼리를 날리고 싶을 때요. 혹시 이거 like라는 함수 처음 들어보신 분 있나요? DBMS에서 쓸 수 있다라고 하는 거, 검색 기능. 들어보신 적 없으세요? 이건 하나 보여드려야겠네, 그러면. 저거 생각보다 간단한 건데, 지금 우리가 날리고자 했던 쿼리가 이거잖아요. 여기선 잘 돼요. 실제로 이 like 검색은 포함하고 있는지를 따져보는데, 이 퍼센트가 어떤 의미인지만 알면 돼요, 우리는. 자, 지금 내가 찾고자 하는 글자 W라는 거 앞에 퍼센트 하나, 뒤에 하나 이렇게 넣었죠. 자, 이 퍼센트가 들어온 곳은 우리가 흔히 언어에서 생각할 수 있는 에스터리스크 쪽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이 앞에 뭐가 있든지 간에, 뒤에 뭐가 있든지 간에 그냥 W라는 애가 포함된 애들은 다 찾아줘 라고 한 겁니다. 그러면 만약에 얘가 이렇게 없어요. 뒤에 있는 퍼센트가 사라졌어요. 그럼 얘는 무슨 의미겠어요? 네, W로 끝나는 애를 찾아줘 라는 거예요. 앞에 뭘로 시작했든지는 상관없지만 얘로 끝나는 애를 찾아줘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해보면 얘는 결과가 안 나와요. 이런 애 없으니까. 그럼 반대로 여기는 퍼센트가 그냥 있는데 얘가 없어요. 얘 뭐예요? W로 시작하는 애 없죠, 우리한테.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것만 되는 게 아니라 이런 것도 가능합니다. 제가 지금 뭐 했어요? 이 W 찾고 여기까지는 이제 우리가 개념을 알았는데, 그 뒤에 2가 하나 또 나왔고요. 그 다음 퍼센트가 또 나왔어요. 자, 이거는 나와요. 자, 그럼 얘는 어떨까요? 이건 못 나와요. 잠깐만. 이거 왜 나와? 아, 이렇게가 있어서 나오는구나. 오케이. 그러면 진짜 없는 경우. 근데 Q도 있고 다 있는데? 여기를 Q로 하고 여기를 W로 하면 뭐야, 다 있잖아. 하필이면 이렇게 해가지고 제가 다 있네요. 그러니까 그러면 이걸로 그냥 말씀드릴게요. 자, 어쨌든 이 퍼센트 하나가 에스터리스크의 의미를 가지니까 앞에 뭐가 있든 상관없어. 근데 중간에 얘가 있어야 돼. 그리고 뒤에 뭐가 있든 상관없어 까지 일단 여기까지 했죠. 그리고 뒤에 내가 원하는 문자가 하나 또 왔어요. 여기 아까 이 같은 거 왔어요. 그러면 앞에 뭐가 있든 상관없어. 근데 W가 있어야 돼. 그리고 뒤에 그 W 뒤에 뭐가 와도 돼. 근데 이 뒤에 2가 와야 돼. 그리고 또 아무거나
뭐가 오든 상관없어 인 거예요. 지금은 이제 제가 QW라고 반복을 해놨기 때문에 이 반대로 돌렸을 때 결과가 나오고 있지만, 사실 얘가 이렇게 가고 이렇게 됐을 때 얘가 반복 구조가 아니라면은 얘는 인식 못하죠. E가 먼저 나오고 W가 뒤에 나오는 경우가 없었을 거니까. 이런 식으로 쓰는 겁니다. 그래서 퍼센트가 에스터리스크의 의미처럼 이제 뭐가 있든 상관이 없다라는 식으로 쓸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우리가 날리고자 하는 컬은 이게 맞아요. 그럼 사실 여기 자바에서 봤을 때 문법상 문제 있어요? 얘가 이 물음표로 치환되어 들어갈 건데 딱히 없어 보이죠? 근데 이거는 문제가 있는 거예요. 자바 쪽에서 DB 쪽으로 이걸 조합시켜서 넘길 때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해요. 그래서 우리는 얘를, 제가 아까 메모장에다가 써드렸던 게 이 쿼리 작성할 때 막히는 부분이 있을 거다, 거기서 구글링을 통해 해결해야 된다라고 한 게 이 부분이에요 사실. 여긴데 얘를 어떻게 가야 되냐면 콩캣을 써야 됩니다. 콩캣을 써서 앞에 퍼센트 하나, 그다음 물음표 하나, 뒤에 퍼센트 하나 더, 이렇게 가야 돼요. 이러면 이 서치 키워드가 물음표로 치환되겠죠. 그리고 콩캣으로 인해 조합되겠죠. 이래야 돼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이제 검색을 수업 끝나고라도 해보시면은 아실 텐데, 이제 뭐 MySQL, 우리가 쉽게 검색할 수 있는 키워드를 드리는 겁니다. MySQL, 뭐 like, like 검색, 이렇게만 해도 자바에서 활용하는 게 나온다면 같이 나올 수도 있고, 만약에 여기서 자바 활용이 안 나온다면 뭐라고 검색하면 좋을까? MySQL, 자바. 이건 한번 해볼까요? 그냥 쳐보죠. MySQL, 자바, like. 나오네. 이렇게 하면 되겠네 그냥. 여기서도 그냥 나왔네요. 끝났네. 이런 식으로 써야 된다라고 나오고 있어요. 콩캣을 써야 된다 알려주고 있는 거죠. MySQL, 자바, 뭐 like 이런 식으로 검색했더니 나왔어요. 근데 이게 데이터베이스마다 달라요. 그러니까 DBMS마다 다른 거예요. MySQL은 콩캣을 써야 되고요. 오라클은 이 버티컬바라고 하는 이 친구, 이 표시를 써야 되고요. 뭐 MS SQL은 뭐 다른 걸 써야 되고, 이런 게 다 다릅니다. 조금씩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사용하는 DBMS마다 이 방식이 다를 수 있다라는 걸 인지를 하고 계신 다음에, 나는 MySQL을 배웠지만 회사에서는 지금 오라클을 써야 돼요. 그러면 오라클 때 이거 적용시켜야 되면 찾아보면 되는 거예요. 구글링해서. 뭐 그때 반대로 하면 되겠죠. 오라클, 자바, 라이크 이런 식으로 하면 되겠죠. 라이크라는 키워드는 표준 SQL이기 때문에 동일합니다. 그 뒤에 오는 이 문법을 짜집게 하는 방식이 달라지는 거예요. 이거는, 이 개념은 여러분들 나중에 이제 지금 JDBC 커넥터를 사용한 방식인데, 나중에 웹 개발 쪽으로 웹 환경을 구축하고 개발을 하다 보면 마이바티스라고 하는 친구를 써요. 얘가 이제 DB랑 그 통신하는 역할을 해줄 거예요. 이 친구를 사용할 때도 얘는 똑같습니다. 이 라이크는 이 콩캣을 써야만 해요. 우리는 그래야 이게 조합이 되니까. 그래서 구글링을 해야 되는 건 사실 이 부분이었다, 이렇게 조합을 하면 된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테스트. 여기다가 뭐 W, 이제 잘 나오죠. 근데 이렇게만 하고 끝내도 사실 상관은 없어요. 근데 여기서 이제 저는 디테일을 조금 더 잡을 겁니다. 어떤 디테일을 잡을 거냐면, 여기다가 서치 키워드가 랭스가 0보다 크다면 이거 하나 보여줄 거예요. 우리가 그냥 리스트만 보려고 했을 때에는 얘 안 나오겠죠. 근데 서치 키워드 검색어가 존재한다면 얘가 이거 위에 나오겠네요. 여기서 안 나오고 여기선 나오고, 내가 뭘 검색했는지 정도는 알려주면 좋잖아요. 그래서 이런 디테일을 잡은 겁니다. 근데 이런 거 있어요.
지금 제가 검색을 쳤는데 이런 결과 없죠. 게시글이 없다라고 나와요. 이것도 사실 그냥 둬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냥 딱히 문제가 되거나 할 건 전혀 없는데, 만약에 좀 더 디테일을 잡아서 검색 결과가 없을 때에는 여기 메시지가 검색 결과가 없습니다가 나오면 좋겠다.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그냥 아티클 리스트만 했을 때에는 진짜 리스트가 없으면 그냥 게시글이 없습니다가 나오면 되는데, 검색어가 입력된 상태에서 해당 검색어에 해당 검색어를 포함하는 게시글은 없다. 그러니까 검색 결과가 없습니다. 메시지를 좀 다르게 보여주고 싶다. 이런 디테일을 살려보고자 한다면 어떻게 접근하면 돼요? 당연히 쟤를 활용하긴 해야 되겠죠? 제가 있나 없나를 따져야 되니까 일단. 음. 자, 이거는 제가 쓰고 그냥 지울 건데 그냥 보세요. 잠깐. 왜 이렇게 줄이 헷갈리지? 여기다. 전 여기다가 하나 조건을 더 뚫을 거예요. 얘 랭스가 0보다 클 때, 그리고 얘를 여기다 넣을 거고요. 그 다음에 else로 하나 더 뚫어서 옮길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는 이렇게 넣을 겁니다. 자, 그러면 이 showlist가 DAU한테 명령을 부탁할 거고, DAU가 이제 쿼리 날리고 그 실행 결과를 가져왔을 때 서치 키워드가 있냐 없냐를 따져 보겠죠. 자, 검색어가 있는 경우라고 해보겠습니다. 그럼 얘를 뚫고 들어오겠네요. 코드가 얘를 보려고 하겠죠. 검색어가 있는데 사이즈가 0이었어요. 그럼 검색 결과가 없으니까 나오겠죠. 리턴 만나니까 끝나네요. 여기까지 문제 없어요. 자, 검색 결과가 있는데 사이즈가 0이 아니에요. 안 하겠죠. 그럼 얘를 하겠구나. 이거 else로 엮으면 안 되겠네요. else if로 엮어서 얘를 넣어야겠네. 자, else였으면은 여기서 검색어는 있는데 이거 아티클스 사이즈가 0이 아닐 때 얘를 안 할 거니까 바로 else는 무조건 얘를 때리잖아요. 그러면은 이거 보여줘야 되는데 여기서 게시글 없다 하고 끝나버릴 거니까, 그래서 else는 안 되고 else if로 엮어놓으면은 검색어 있을 때 들어갔는데 아티클 사이즈가 0이 아니야. 그럼 얘 안 할 거고, 그 다음 얘 봐야죠. 봤는데 아티클 사이즈가 0이네? 그러면 이제 게시글이 없는 경우고, 진짜 게시글이 아예 없을 때가 되는 거고, 게시글이 만약에 0이 아니야. 그럼 얘 안 하겠죠. 그럼 밑으로 내려오겠죠. 보여주는 거 문제 없죠. 이런 식으로. 그리고 애초에 서치 키워드 랭스가 0보다 크지 않아요. 검색어가 없어요. 이거 안 할 거고, 얘 봤는데 사이즈 0도 아니래요. 왜냐면 검색어가 없으면 리스트가 들어있으면 사이즈 0이 아닐 거잖아요. 아니래요. 이거 안 하겠죠. 그럼 내려가서 이거 하면 되는 거고. 자, 보여드릴게요. 자, 그냥 리스트 하면 잘 나와요. 검색어 없는 거 치면은 검색 결과가 없죠. 있으면 잘 나오고. 지금 우리는 진짜 게시물이 아예 없을 때 빼고는 테스트를 다 해봤어요. 그러면 얘를 비워놓고 한번 테스트를 해보죠. 비웠습니다. 그리고 나서 게시글이 없습니다. 잘 나오죠. 그리고 여기서도 검색어를 때렸다면 검색 결과가 없는 게 맞죠. 이런 식으로도 디테일을 잡을 수가 있다. 이런 코드도 사실 더 깔끔하게 짜려면 방법이 많을 겁니다. 이거 그냥 제가 지금 떠오른 대로 대충 때려 박은 건데, 예전 수업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그냥 그때 생각난 대로 썼었을 거예요. 제가 지금 예전에 썼던 방식과 똑같이 썼는지까지 모르겠지만, 이런 비스무리한 방식으로 저 그때도 한번 했던 것 같은데, 지금도 그냥 떠오른 방식으로 대충 넣어봤어요. 그러니까 이걸 좀 더 고민해보고 발전시킬 수 있으면 발전시키면 좋은 거고, 안 되면 그냥 말아도 되는 거고, 이런 식으로. 이 친구는 그냥 지울 거고요. 디테일이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시도해보면 좋다라고 얘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검색 기능은 이런 식으로 만들면 된다. 크게 어렵진 않죠? 그리고 뭐 이제 베이직에서는 컨테인스로 이제 포함하고 있냐 이런 걸 다 따져가면서 반복문 안에서 해봐야 되는데, 그 역할 DB가 대신하니까 우린 이거면은 이 쿼리가 알아서 해줄 거니까 오히려 좀 더 간편하게 개발할 수 있는 상태가 된 거죠.
리스트 기능 이렇게 마무리를 할 거고요. 네. 얘는 여기서 마무리를 하고 네, 내일부터 할 JAM은 끝난 겁니다. 여기서 더 안 할 거예요. 뭐 몇 가지 간단하게 몇 가지 더 하면 좋은 거 있기는 한데 굳이 싶어서 더 안 할 거고 이제 웹으로 넘어갈 겁니다. 자, 우리가 처음에 베이직 아티클 매니저 했을 때가 순수 자바, 그리고 JAM 했을 때가 자바 플러스 DB 였죠? 그리고 우리가 이제 웹 프론트 관련해서 공부를 할 거고, 이거 끝나면은 JAM은 JAM인데 이걸 할 거예요. 얘는 이제 자바 플러스 DB 플러스 JSP가 되는 겁니다. JSP는 이제 우리 화면 역할을 해줄, 이때부터가 진짜 웹 환경을 들어가는 거예요. 브라우저로 접속을 할 겁니다. 더 이상 콘솔에서 이러고 있지 않을 거예요. 콘솔에서 이렇게 만드는 거는 사용자가 이 콘솔 못 봐요. 사용자가 지금 우리가 만든 이 JAM이라는 프로그램을 사용자가 쓰려면 제자리에 앉혀야 돼요. 이 자리에 앉혀서 너 F10을 누르고 내가 매뉴얼 명령어 줄 테니까 이거대로 해야지 걔가 쓸 수 있어요. 그러면 당연히 말이 안 되는 얘기죠. 사용자들은 각각의 컴퓨터로 접근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한 단계 더 발전한 이걸로 넘어갈 겁니다. 그리고 얘를 간단하게 해보고 나서 이제 진짜로 여기로 넘어가게 될 거예요. SB는 스프링부트의 약자인데 우리가 스프링부트를 활용해서 진짜 찐 웹 개발을 들어갈 겁니다.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될 거예요. 근데 이제 프론트엔드 여기에는 HTML과 CSS 그리고 JS를 배울 건데, 얘는 이제 자바스크립트를 말하는 겁니다. 이 자바스크립트도 그냥 자바스크립트가 아니라 jQuery를 활용하는 방식을 좀 배워볼 거예요. 요거에 대한 얘기는 이제 우리가 실제로 배울 때 좀 더 디테일하게 하도록 하고, 일단 이런 식으로 한동안은 이 블록시움만큼의 수업이 진행이 될 거라는 점. 그래서 아까 제가 여쭤봤던 것처럼 프론트엔드를 모두가 다 아신다고 하면 기초 부분을 좀 빠르게 스킵하고 빠르게 넘어가고 심화적인 부분 좀 건드린 다음에 바로 JSP를 가고 싶었는데, 이제 그렇지 않은 분들이 있으니까 처음부터 기초적인 것부터 하나하나 좀 짚어볼 겁니다. 대신에 프론트엔드 수업처럼 깊게 들어가지는 않을 거예요. 딱 우리가 이거 할 수 있을 정도까지만, 기본적인 것까지만, 그리고 심화적인 거에서는 우리가 블록 씌워놓은 이 부분 할 수 있을 만큼만 맛보고 넘어갈 겁니다. 완전 디테일하진 않다는 얘기죠. 특히나 스크립트 쪽, 우리가 실제로 웹 개발하면 이 스크립트 쪽 코드를 짤 일이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내가 백엔드 개발자 그리고 프론트엔드 개발자, 보통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 걸로 아시죠? 이제 웹 개발자는요, 이 영역이 상당히 애매합니다. 그냥 이거 둘 다 한다고 보시면 돼요. 웹 개발은 보통 그래요. 좀 더 이제 큰 회사고 규모가 크고 막 이렇게 프로젝트가 규모도 크고 사람도 많고 이러면은 거기서는 세분화가 될 수 있겠지만, 일반적인 웹 개발자들은 이거 둘 다 할 줄 알아야 돼요, 무조건. 그래서 우리는 스크립트 쓸 일이 상당히 많은데 얘를 그렇게 많이 배우진 않을 겁니다. 왜냐면 얘는 우리가 많이 배운다고 많이 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개념적인 부분 살짝 이해하고 나서 내가 그래서 쓸 수 있는 게 뭐 있는데 이런 건 스스로 찾아보고 공부해야 돼요. 그게 훨씬 빨라요. 제가 아무리 여러분들한테 얘는 이런 게 있고 저런 게 있고 이렇게 알려드려도 의미가 없어요. 그런 식으로 공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거 하고 이거 같이 하고 얘 조금 하고 넘어갈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한동안은 이런 수업이 진행될 거라는 거.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프론트엔드 이미 많이 공부해 보신 분들이나 잘 알고 계신 분들은 어떻게 보면 기회죠. 지금 이거 수업에서 진행되는 동안에는 내가 복습을 여기다 투자를 안 해도 되니까 다른 공부를 더 깊게 팔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가 생기실 거예요. 그거는 본인 재량으로 잘 활용해 주시고, 처음 배워보시는 분들은 그렇게 어렵지 않지만 그래도 조금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어요. 수업 열심히 잘 듣고 복습 열심히 하시면은 충분히 따라올 수 있는 부분이니까 그렇게 인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내용 커밋 하도록 하고요.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어요.